안녕하세요. 인생이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고도 끝내 말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온 적 있으신가요? 조용한 단지, 혼자가 익숙해진 74의 노인은 어느 날 옆집에 이사 온 한 여인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녀는 바로 젊은 시절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와 잊지 못하는 그 남자. 그들의 인생 후반에 다시 피어난 조용한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그 따뜻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김영수는 매일 같은 시간 회색 운동화에 카키 점퍼를 걸치고 단지 내 산책길을 걷는다. 올해 74.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부터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길을 걸었다. 아파트 단지 화단 옆 벤치에 앉아 있노라면 마치 그 자리에 아내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안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부엌 찬장 속 그녀가 쓰던 컵, 욕실에 걸린 수건조차 그대로다. 영수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다. 치우는 순간 정말로 혼자가 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였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식빵을 토스터에 굽고 뜨거운 물에 믹스커피를 타서 마신 후 밖으로 나섰다. 계단을 내려오는 길 맞은편 203호 현관문 앞에 이삿짐 트럭이 멈춰 있었다. 박스를 들고 오르내리는 사람들 사이로 낯선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다. 갈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회색 반코트를 덧댄 그녀는 짐꾼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건 베란다 쪽으로 넣어주세요. 무거우면 안쪽에 놓으셔도 됩니다. 김영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40년 전 사무실에서 점심시간마다 들려오던 그 말투. 회의실 끝자리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던 그 뒷모습. 어렴풋이 떠오른 이름 하나가 그의 가슴을 탁 치고 지나갔다. 이화자.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순간 영수는 가만히 뒤돌아섰다. 이삿짐 트럭 옆에서 박스를 내리던 그녀가 고개를 들고 영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그녀는 곧 눈길을 돌렸다. 아무렇지도 않게. 괜히 착각한 건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산책길에 나섰지만 마음은 온통 그 목소리에 붙들렸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그 시절, 그는 늘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복사기 옆에 놓인 커피를 대신 채워놓고 칼바람 부는 아침엔 회의실 창문을 닫아두곤 했다.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다. 늘 조심스러웠고 한없이 소심했던 자신이었다.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퇴사했다는 소문만 남기고 회사에서 사라졌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다시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다시 이웃으로 나타나다니.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일부러 좀 더 일찍 산책을 나왔다. 혹시나 마주칠 수 있을까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현관문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그녀와 딱 마주쳤다. 아, 안녕하세요. 이쪽에 사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 김영수는 몇 초를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네, 202호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3호에 이사 온 이화자라고 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름까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김영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다. 짧은 인사 후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며 김영수는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연 것처럼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때 가슴속에만 담아뒀던 이름. 그 이름이 다시 옆집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는 다시 혼자만의 두근거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꺼낼 수 있는 대상이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 사람 아직도 목소리가 그대로야. 그런데 날 기억 못하는 것 같아. 뭐 당연하지. 그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였는데. 촛불이 작게 흔들렸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김영수는 마른 입술을 다물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래된 이름 하나가 그의 일상에 조용히 들어온 날이었다. 김영수는 요 며칠 사이 아침 산책 시간에 전보다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회색 점퍼 대신 아내가 생전에 사줬던 곤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다. 세탁소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던 그 옷. 오래된 가슴 속 설렘이 다시 피어나는 기분이었다. 이화자 역시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섰다.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는데 손에 든 봉투엔 늘 헌책이 한두 권씩 담겨 있었다. 김영수는 궁금했다. 그녀는 어디에 가는 걸까? 하루는 일부러 한 정거장까지 따라가 보기도 했다. 그녀는 근처 노인복지센터 도서관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었다. 아무 대단치 않은 사실인데도 김영수는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다. 어느 날 아침 단지 입구에 핫도그 트럭이 들어섰다. 봉사단체가 주최한 무료 간식 나눔 행사였다. 김영수는 길게 늘어선 줄에 조용히 섰다. 그런데 줄 앞쪽에서 익숙한 옆모습을 발견했다. 이화자였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옆에 섰다. 어디 줄인지 모르고 섰네요. 혹시 여기 줄 맞나요? 아, 네. 핫도그 나눠주신대요. 요즘은 이런 것도 줄 서야 해서요. 김영수는 웃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말투였다. 그 시절 회의실에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늘 저렇게 또렷하고 정돈된 사람이었다. 그때처럼 말 한마디에 가슴이 떨렸다. 핫도그를 손에 쥔 채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늦가을 바람이 살짝 불었고 이화자는 목에 두른 스카프를 여며내며 말했다. 여기 공기가 참 좋네요. 도심인데도 이렇게 조용한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소나무가 더 많았는데 그땐 산책하기가 참 좋았죠. 여기 오래 사셨어요? 이사 온 지는 12년쯤 됐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핫도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참 이상하죠. 젊을 때는 핫도그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괜히 손에 들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마 그때 못 누렸던 것들을 지금에서야 누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김영수는 순간 그 말이 괜히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알았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젊은 시절 참 많은 걸 참으며 살았다는 걸. 늘 회사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던 모습. 누군가 칭찬하면 늘 사양하고 물러서던 태도. 그게 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눌렀던 삶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예전에 다니셨던 회사, 혹시 동양화학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놀란 듯 김영수를 바라봤다. 네. 동양화학이요?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그 회사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같은 부서에서 몇 년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 못 하시겠지만 김영수라고 합니다. 이화자는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웃으며 반가워해 주길 바랐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시절을 기억해 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녀는 멍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죄송해요. 그 회사에 오래 다니지 않아서 이름은 낯익은 것 같기도 한데 얼굴은 기억이 나질 않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속이 살짝 저릿했다. 아, 괜찮습니다. 저도 워낙 조용히 다녔던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죠. 둘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확성기로 오늘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수는 그 소리가 그나마 어색함을 깨주길 바랐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어느 시집이었다. 표지가 오래되어 손때가 탄 모양이었다. 자원봉사 가면 할머니들께 시를 읽어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늘 이거예요. 그녀는 책의 한쪽을 펴보여 주었다. 제목은 그리움은 나를 걷게 한다. 그 제목이 마음에 박혔다. 김영수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리움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른 채 살아가죠.
이화자는 미소 지었다. 그러게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걸까요? 김영수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을 따라 책 속 문장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사롭게 두 사람의 어깨에 내리쬐고 있었다. 너무 오래된 기억들이 깨어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를 잊은 듯 했지만 김영수는 여전히 그 과거에 살고 있었다. 어쩌면 이제 그 감정과 현실이 서서히 부딪히기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김영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주 웃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간 채 하루를 시작한 적이 언제였나 되묻게 됐다. 하지만 이화자는 그날 벤치의 대화를 잊은 듯 다시 예전처럼 무심하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김영수는 실망했지만 그마저도 괜찮았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해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손수 접은 책갈피였다. 오래전에 아내가 쓰던 자수 실을 꺼내 국화 문양을 넣었다. 복지센터에 자원봉사 가는 길목에 그녀를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내밀었다. 요즘 책 많이 읽으신다기에요. 예전 취미가 살아계시네요. 이거 별건 아니지만 책갈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화자는 살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참 곱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녀는 책갈피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어딘가 멍하니 그리고 슬프게. 그날 저녁 김영수는 창가에 앉아 그녀의 집 창문을 바라보았다. 불이 꺼져 있었다. 늦게 귀가한 모양이었다. 그는 문득 아내가 떠나던 그해 여름을 떠올렸다.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당신 너무 조용한 사람이었어. 말 좀 많이 하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자꾸만 가슴을 저렸다. 며칠 후 단지 앞 화단에서 정기적인 봉사 정리가 있었다. 김영수는 자원의 삽을 들고 나갔다.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허리가 아팠지만 괜찮았다.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화자도 호미를 들고 흙을 고르고 있었다. 보라색 장갑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김 선생님 땀 좀 닦으세요. 이거 물이에요. 그녀가 내민 생수병. 그저 그런 인사일 텐데 김영수는 얼어붙은 듯 받았다. 그 순간 예전 기억이 스쳤다. 29의 어느 봄날 그녀가 복사실에서 내민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 아무 말 없이 건넨 따뜻함. 감사합니다. 화자 씨는 여전히 부지런하시네요. 옛날에도 늘 일찍 출근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요? 그땐 아마 피곤해서 일찍 나왔던 거겠죠. 집에 있으면 더 힘들었으니까요. 김영수는 그 말에 마음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몰랐다. 그녀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닫던 그 시간이 도망치고 싶은 시간이었을 줄은. 그럼에도 그는 물었다. 혹시 그 시절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저랑 같은 부서였던 분들 중에요. 글쎄요. 다들 오래전 일이라 그쪽은 떠오르는 얼굴이 별로 없네요. 이상하게 기억이라는 게 누가 날 좋아했는지는 몰라도 누가 날 외면했는지는 잘 남더라고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종이 조각처럼 김영수의 심장을 스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 오래 그리고 많이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한 번도 그 마음을 내보인 적 없었다. 눈을 피했고 멀찍이 떨어졌으며 그녀가 힘들어 보여도 손 한 번 내밀지 못했다. 그저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다. 저는요, 그때 참 좋아했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붙였지만요. 이화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몇 초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계셨으면 그 시절 조금은 덜 외로웠을지도 모르겠네요. 김영수는 그 말에 가슴이 메어졌다.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진심을 내보였고 처음으로 그녀가 그 말을 받아주었다. 그날 이후 이화자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커피를 마시다 마주치면 함께 앉아도 되냐며 물었다. 조용한 말투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김영수는 그 변화에 매일 감사를 느꼈다. 늦가을의 어느 일요일 아침, 김영수는 옆집 문을 두드렸다. 작은 꽃이 담긴 종이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오늘 바람 좀 쐬러 같이 가보실래요? 가을 단풍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이화자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누군가와 걷는 게 참 오랜만이네요. 햇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드디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을비가 내린 날이었다. 바람이 불고 단지 내 은행나무 잎이 바닥에 두텁게 쌓여 있었다. 김영수는 현관문을 나서다 발치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흰 봉투에는 검은색 볼펜으로 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김영수 선생님께.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낯익은 글씨체였다. 며칠 전까지도 시집에 손글씨로 줄을 긋던 이화자의 필체였다. 조심스레 펼친 그 종이엔 짧고 정제된 글이 담겨 있었다. 저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보다 차가운 침묵을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절 제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꼈던 날들 사이에 선생님이 계셨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마주친 기억들 속에서 조금씩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회식 끝난 늦은 밤 혼자 남은 복사실에 불을 켜고 기다려주던 그 사람. 저 대신 분리수거하던 그 뒷모습. 그게 선생님이었다는 걸 지금에야 떠올립니다. 사람이 늦게라도 알게 되는 진심이 있다는 걸 처음 배웁니다.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요? 오늘 하루는 조용히 혼자 있고 싶습니다. 불쑥 다가오셨던 것처럼 오늘은 불쑥 다가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화자 드림. 김영수는 종이를 손에 든 채 현관 앞에 멈춰 섰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은 그 편지의 무게를 정확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그 시절을 기억해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 그는 천천히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앉았다. 한참 동안 말없이 편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그때 내 진심을 몰랐던 게 아니라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였나 봐. 나만 고백하지 못한 줄 알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마음 둘 곳조차 없었네. 그는 가만히 손을 모았다. 아내와의 기억도 그녀에 대한 오래된 감정도 동시에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뒤섞이는 느낌이었다. 이화자의 집불은 꺼져 있었다. 문틈 사이로 조용한 분위기만 스며 나왔다. 영수는 종이봉투를 다시 접어봉투에 넣고 책장 속 그녀가 좋아할 만한 시집 한 권을 꺼냈다. 손때 묻은 시인의 책이었다. 책갈피 사이에 편지를 넣고 조심스럽게 203호 문 앞에 놓았다. 그 시절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감정 대신 침묵으로 전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 단지 옆 숲길을 함께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말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드림. 토요일 아침 김영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양복은 아니지만 깔끔한 셔츠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옷깃을 여미며 거울을 보았다. 오랜만에 아내 앞에서 꾸미던 그 얼굴이 다시 비쳤다. 시계를 보며 10시가 되자 그는 그녀의 집 앞에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 없었다. 몇 초 몇 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느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마음을 내보였고 기다렸고 결과와 상관없이 그는 이제 마음속의 빗장을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영수는 우편함을 확인했다. 조그만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오후에 갔는데 이미 자리를 떠나셨더군요. 다음엔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자. 그 짧은 문장에 김영수는 오래 묶여있던 감정의 매듭이 풀리는 걸 느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보다 먼저 기다리겠다는 사람의 마음이 더 큰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게 되었다. 그 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나 누군가와 다시 걷고 싶어졌어. 이젠 혼자보다 둘이서 늙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햇살 좋은 일요일 오후. 김영수는 오래된 반코트를 꺼내 입었다. 주머니 속엔 마른 은행잎 하나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공원 벤치에서 혼자 주워 넣었던 잎사귀. 이제는 그 벤치에 둘이 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괜히 손끝이 따뜻해졌다. 단지 뒤편 숲길로 향한 길목,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저 멀리서 익숙한 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화자였다. 밤색 머플러를 두르고 가을 햇살을 그대로 받아 아는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다. 김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오랜만에 이 길을 걷네요. 이 벤치 아직 그대로네요. 이화자는 조용히 벤치에 앉았다. 영수도 옆에 앉으며 말했다. 몇 년 전까지도 이 자리에서 아내랑 함께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혼자였네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이화자는 가만히 손을 무릎에 모았다. 그녀의 손등에 작고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젊은 날 부엌 아래 베인 흔적 같았다. 삶의 흔적. 조용히 쌓아온 시간들이 남긴 흔적 같았다. 예전엔 누군가와 벤치에 앉는 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두려워졌어요. 누군가와 나란히 앉는다는 게요. 나란히 있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 너무 커서요. 김영수는 그 말이 마치 자신을 두고 한 말처럼 들렸다. 전 그런 두려움조차 몰랐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죠.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이렇게 늦게라도 다시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네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바람이 부는 소리, 아이들이 멀리서 뛰노는 소리, 낙엽 밟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그 시간을 덮었다. 저 김 선생님. 네. 그때 회사에서 제가 떠날 때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갑자기 사표 내고 사라지셨죠. 모두 아쉬워했어요. 아니요.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스치듯 흘러가는 사람처럼 대했죠. 하지만 저는 기억나요. 선생님만은 눈빛이 달랐어요. 항상 저를 멀리서 지켜보던 눈빛.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운 일이었더라고요. 김영수는 손에 든 캔커피를 꽉 잡았다. 차가운 음료였지만 마음은 뜨겁게 데워졌다. 그저 말만 못했을 뿐이었어요. 겁이 났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까봐. 다가가는 게 실례일까봐. 그때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내 삶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 그때 가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이화자는 가방을 열어 얇은 노트를 꺼냈다. 시집이었다.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책갈피 하나를 꺼내 김영수에게 건넸다. 그가 준 것과 닮았지만 새롭게 수놓아져 있었다. 노란 국화 대신 파란 물망초가 들어있었다. 답장이에요. 고맙다는 말 그때 못 드렸잖아요. 그는 책갈피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손끝으로 술을 더듬으며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을 느꼈다. 혹시 오늘처럼 가끔 산책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요. 단 오늘처럼 갑작스런 초대 말고요. 다음엔 제가 먼저 약속해도 되죠? 그 순간 김영수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걸 느꼈다. 오래된 후회,
침묵겁, 그리고 외로움까지 마치 허물처럼 벗겨져 내려갔다. 노을이 내리는 숲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말없이 걷는 동안에도 마음은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발끝에 쌓인 낙엽처럼 서로의 기억이 조용히 포개져 가고 있었다. 겨울이 문턱을 넘었다. 단지 안에 설치된 작은 나무의 잎은 거의 다 떨어지고 바람은 한층 차가워졌다. 김영수는 요즘 아침이면 먼저 창밖을 본다. 이화자의 창이 먼저 열려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았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녀와의 산책을 기다리는 일상이 일주일에 몇 번씩 반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이화자의 현관 앞에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남성용이었다. 김영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이내 돌아섰다. 혹시 가족일까? 아들이라고 했었지. 외국에 있다고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김영수는 마음이 불편했다. 식사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결국 밤늦게 그는 용기를 내어 복도에 나섰다. 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이화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김영수를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 그게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혹시 괜한 시간에 방해한 건 아닌지. 괜찮아요. 들어오실래요? 문이 열리며 안쪽에서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훤칠한 체격의 중년 남성. 이화자와 닮은 눈매를 지닌 그는 김영수를 보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훈입니다. 미국에 있다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김영수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래, 아들이 맞았다. 불편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까? 앉으세요. 지훈아, 차 좀 갖다 줄래? 아드님 잘생기셨네요. 어머니 많이 닮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요즘 좋은 친구분이 생기셨다고 하던데 선생님이신가요? 지훈은 부드러운 말투로 물었다. 김영수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이화자의 표정도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다.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게 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 좋은 이웃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저야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가끔 동행할 뿐입니다. 차가 놓이고 김영수는 두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쌌다. 이화자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해서요. 사실 이번에 모시고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대로요. 순간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화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고요. 어머니,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한국에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혼자 두기엔. 김영수는 그 대화를 듣는 내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은 아니었다. 다만 지금 막 피어나려던 그 조용한 감정이 바람에 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잠시 후 김영수는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났다. 이 밤중에 불쑥 찾아뵈어 죄송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지훈 씨, 어머님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현관을 나서려는 그를 이화자가 붙잡았다. 잠깐만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김영수는 돌아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내일 아침 그 벤치에서 뵙겠습니다. 밤길을 걷는 내내 김영수는 손에 남은 찻잔의 열기 대신 가슴에 남은 서늘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게 또 한 번의 작별이 될까봐 괜히 겁이 납니다.
아침 8시. 벤치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싸늘한 겨울바람에 나뭇잎은 거의 다 떨어졌고 벤치 위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김영수는 검은 장갑을 끼고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녀와의 마지막 약속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늘따라 손끝이 더 시렸다. 잠시 후 이화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회색 울 코트를 입고 목에는 어제 보았던 갈색 머플러가 감겨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은 유독 멀게 느껴졌다. 일찍 오셨네요. 그쪽이 먼저 나오실 것 같아서요.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침묵이 길었다. 김영수는 먼저 말을 꺼냈다. 아드님 잘생기셨더군요. 좋은 아들이네요. 어머님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화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저 때문에 참 많은 걸 참아줬어요. 결혼하고도 자주 못 보았고 혼자 키우다시피 했는데도 늘 저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이제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걸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김영수는 말없이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결심이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혹시 가시게 되면 말씀은 주실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김영수를 바라보았다. 그럴 거예요. 아니, 꼭 그럴게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번엔 누군가에게 제대로 인사하고 떠나고 싶어요. 김영수는 그 말에 잠시 가슴이 저릿해졌다. 화자씨. 네. 이렇게 말하면 실례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쪽이 가는 게 싫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말없이 앉아있던 그 시간이 저한텐 생각보다 큰 위로였어요. 그걸 이제서야 알았는데 이제 보내야 한다니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화자는 조용히 김영수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마디가 굵고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손.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와 평범한 시간을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매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직원, 누군가의 보호자였지 제 이름으로 불리는 느낌은 오랜만이었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러나 웃음 끝자락이 떨렸다. 그런데요, 김 선생님. 제가 지금 당신 곁에 계속 남아도 될까요? 좋은 어머니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김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당연하죠. 남이 뭐라 하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온도는 참 오래 기억될 것 같았다. 곧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오늘은 집에 먼저 들어갈게요. 정리해야 할 게 많아요. 생각도 좀 더 해봐야 하고요. 김 선생님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디로 향하든 다시 여기에 서든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께 먼저 말하고 싶어요. 김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어디서든. 이화자는 뒷모습을 남기고 떠났다. 그 모습은 낙엽처럼 가볍지 않았고 눈처럼 무겁지도 않았다. 그냥 오래된 인연이 걸음을 옮기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김영수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다.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새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지난 시간을 붙잡지 않고 있었다. 당신 내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와 그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게 참 기적 같아요. 그는 촛불 하나를 켜고 그 불빛 아래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 마음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이른 새벽. 김영수는 여느 때처럼 아침 산책을 준비했다. 주방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이치고 흰 입김이 호호 새어나왔다. 세탁대 위엔 어제 미처 걷지 못한 빨래가 희끄무레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사진 앞에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눈이 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죠. 따뜻한 장갑 챙기고 나갈게요. 현관문을 열기 전 그는 습관처럼 복도 너머 203호 창문을 바라보았다. 몇 주째 불이 꺼져 있었던 그곳. 그런데 오늘은 그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너무도 익숙한 조명의 색이었다. 김영수는 잠시 멈춰 섰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현관을 나섰다. 밖은 조용했고 하얀 눈이 단지 안나무들 위로 수북이 내려앉고 있었다. 공기엔 소리가 없었지만 마음속엔 무언가 또각또각 울리는 듯한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김영수는 벤치로 가지 않았다. 그는 발길을 돌려 203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문이 먼저 열렸다. 마치 그의 마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화자는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머플러를 두르지도 않았고 화장기도 없었다. 하지만 김영수가 본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날보다 따뜻했다. 나와 있을 줄 알았어요. 김영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돌아오신 건가요? 네. 아들이 비행기 표까지 예매해줬는데요. 마지막 밤이 가까워질수록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아침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아직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숙였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감정을 꾹꾹 눌러 삼켰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실래요? 따뜻한 커피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오래된 집 특유의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거실 한켠엔 둘이 함께 읽었던 시집이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그가 만들어줬던 책갈피가 꽂힌 채로 있는 책이 놓여 있었다. 김 선생님. 네. 그날 벤치에서 제 손 잡아주셨죠. 제가 오래 기억하고 싶었던 온도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겁이 났어요. 너무 늦게 시작되는 감정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그런데요, 어쩌면 늦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처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같아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로 마음을 나누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다. 곧 김이 피어나는 머그컵 2개가 식탁 위에 놓였다. 그는 조용히 컵을 들고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약간은 거칠지만 따뜻한 손. 그는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늘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은 고요함이 아닌 환대처럼 느껴졌다. 지난날의 후회도 오랜 침묵도 오늘 새로 켜진 불빛 아래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김영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오늘은 처음으로 옆집 불이 따뜻해 보였어요. 이화자도 따라 웃었다. 이젠 자주 켤게요. 너무 오래 꺼놨던 것 같아요. 이번엔 서로 잊지 말아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죠? 매일매일 찾아오는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들 함께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의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